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 요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하여튼 이제 다들 뭔가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아요. 목적과 목표가 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정리할 게 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가 본부장을 만나 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가벼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나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아는 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일하기가 껄끄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대표님 유별난 사람, 사실 좀 유별난 사람입니다. 유별난 사람인데 껄끄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뭐 그런 데 신경을 씁니까? 아니 자기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예요. 리더인데 리더가 성격이 조금 다혈질이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심하게 편협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죠. 그분하고 같이 일을 했다 그러게, 아 그분하고 일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큰일을 하는 사람이 뭐 그딴 걸 가지고 신경을 씁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보다 더 가벼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와, 너무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에너지를 일반인보다 100배를 더 이렇게 활용을 하는가를 보니 좀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상대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데 많은 것이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막 낭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자꾸 상대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재단하고 상대를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쿨하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자기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고는 절대 뭐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또한 활용한다. 그 고집스럽고 표독스럽고 그 어떤 약간 독재적인 그런 성향들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재평가하자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왠지 무겁다는 거죠. 뭐 때문에 무거울까요? 내가 세상을 평가하는 시각,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둔탁한 거예요. 상대는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는 뭐라고 본다? 자꾸 정보로 봅니다. 정보로. 우리 인간들은 상대를 정보로 자꾸 채집하려고 그래요. 자, 왜? 정보로 채집하면 편하거든. 정보가 이렇게 딱 한 번 정리해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수 부대표님 성질 더럽고 독재고 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평가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사람들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익숙하게 쉬워한다. 자, 하지만 이거를 에너지로 이렇게 계속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에너지가 좋은데 우리가 흔히 삘 그러잖아. 삘. 자, 여러분들, 자 옛날에 우리를 한번 놓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옛날에 맞선 보거나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까? 삘을 봅니까? 삘. 대부분 90%는 삘을 봅니다. 그 삘이 뭐죠? 삘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항상 뭘로 봤다? 에너지로 봤다는 거죠. 저 사람 느낌 좋은데? 느낌이 에너지잖아요. 저 사람 눈빛 좋은데? 눈빛이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다가 이상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다? 우리가 꼰대가 되어갑니다. 꼰대가 되어가죠. 사람은 뭘로 본다? 자꾸 사람을 정보로 자꾸 채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판단하기가 편하거든. 이해가시죠? 사람을 자꾸 정보로 채집하면 사람을 평가하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에너지로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매 시간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 에너지로 보자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좋은 느낌인데 내일은 조금 이분이 에너지가 뭐다? 탁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안 좋은 경험이 있었구나. 아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이렇게 평가하면 우리는 굉장히 뭐다? 내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상대를 뭘로 본다? 정보로 정리하는 거죠. 자, 좋은 놈, 나쁜 놈, 고집이 절대 안 바뀔 놈, 변화가 절대 안 될 놈,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나는 편해요. 그렇게 평가하면 나는 편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편한 걸까요? 아니요. 내 몸에 왠지 엄청난 무게의 족쇄가 하나 채워줍니다.
자, 상대를 어떻게 본다? 정보를 자꾸 보고 재단해버리면 마음은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마음은 뭔가 왠지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조직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잘라야겠다 생각하는 일에서 그 과연 에너지가 나올까요? 어떤 좋은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잘라야 된다고 마음을 내려버렸는데. 자, 유독 이제 저희 집사람이 바가지를 많이 끌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바가지를 뭐 엄청나게 끌죠. 자, 바가지를 끌을 때 여러분들 보통 뭐 가지고 끌나요? 저 인간은 안 바뀔 거라 생각하니까 바가지를 끊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까요? 자, 아내가 신랑을 바가지를 막 끌고 왜 끌죠? 같은 말을 30년 동안 해요. 30년 동안. 그 왜 할까요? 저 인간은 안 바뀔 거거든. 맞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저 인간은 안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 그러면 상대는 나를 물어봅니까? 저 인간은 꼰대구나. 어떻게 30년을 똑같은 말을 하냐? 에이 들어보라. 저 바가지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주지를 하고 자꾸 이게 강요를 하면 바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에너지는 절대 건강한 에너지가 아니거든. 상대를 이렇게 지적하는 에너지는 건강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뭐다? 무조건 바뀌게 들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네 말 때문에 절대 나는 그거 못 해주겠다. 맞아요. 부대표님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다? 상대는 언제든지 오늘 이 순간 바로 바뀔 수 있다 이건 믿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믿는 능력은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 해내는 에너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무게와 신념의 무게가 달라요. 자, 믿음의 무게와 신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뭘 쓴다? 믿음의 무게를 씁니다. 자, 믿음은 조건부예요. 신념은 조건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람을 그냥 믿어줍니다. 믿어주는 거는요, 조건이 바뀌면 다 깨져요. 자, 믿음과 의심은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이 의심으로 도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의심으로 돌지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여러분들 종교는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믿음입니다. 누가 종교를 믿음이라 그래요? 종교는 신념이에요. 종교는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 없는 믿음. 자, 믿음은 뭐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잘못하거나 나를 배신하면 바로 의심하고 바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가벼운 뭐다? 무게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너무 크게 묵직하게 운영하세요. 저는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삶이 신념이에요. 왜 믿음을 믿지 않는다? 믿음은 늘 바뀌거든. 조건이 바뀌면 다 바뀌고 그가 상대를 나를 배신하면 다 바뀝니다. 맞아요. 자, 근데 신념은 바뀌지 않아요. 신념은 좀 근원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무겁게 쓰고 신념을 너무 가볍게 써요. 이거 좀 바꾸자. 믿음을 가볍게, 신념을 좀 무겁게, 신념을 좀 묵직하게 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념이 뭐냐 그러면? 신념은 조건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 아니고요. 근원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정보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가시죠? 내가 지금 내 사고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교관, 내가 갖고 있는 정치관, 내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게 다 뭘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는 과거의 정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자, 신념으로 이렇게 상대를 본다는 이야기는요, 에너지를 상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다? 신념으로 상대를 본다는 이야기는 스펙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뭘로? 순수한 에너지로만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애를 낳았어요.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키웁니까? 믿음으로 키워요? 근원적으로 키우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의심하나요? 그 믿음을 내려놓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나의 유전자가
복제되었고 나의 사랑이 복제되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좀 더 가볍게 하자. 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무겁게 해요. 무겁게. 저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의 대상이에요. 그냥 에너지로 느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뭐다? 내 관점에서 재단하려고 한다. 성질이 더러운 놈, 성질이 나쁜 놈, 말이 많은 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놈, 말을 안 듣는 놈, 이렇게 우리는 자꾸 재단하려고 한다. 누가 편해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려고. 왜 상대를 내가 편하려고 재단해버립니까? 상대도 나와 똑같이 뭐다? 존엄적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서로가 소통할 거냐 말 거냐, 서로가 상호 보완할 거냐 말 거냐만 있는 거지. 그를 평가할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자, 상대는 뭐다? 그냥 상호 보완, 동맹할 거냐, 동업할 거냐, 서로가 교류할 거냐만 평가하는 거지. 그를 내가 평가할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평가하는데 이게 나를 둔탁하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고민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일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저 새끼가 나를 괴롭히고 저 새끼가 내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저놈이 나를 자꾸 막 스트레스를 주고 다 모든 게 뭐다? 주도적인 게 아니고 피동적인 거예요. 상대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세상은 저 어제 본부장님 만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큰 그림에는요 그런 거는 하잘 것이 없습니다. 내 위에 리더가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나를 괴롭히고 싶어도 내가 그보다 더 큰 꿈을 꿔버리면, 큰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나요? 자, 일단 보세요. 가벼워요. 그리고 심플합니다. 누가 봐도 심플해요. 그리고 어떤 컴플레인도 그분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냥 불도저 같아요. 제가 만나면서 그런 유형을 만난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런 유형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저도 굉장히 돌진적이죠. 단순하잖아요.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심플합니다. 어제 만약에 우리 부대표님하고 싸웠어. 그 생각은 오늘 1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네. 근데 아침에 뭐다? 안아줬어요. 뽀뽀해주고. 이유 없어요, 그냥. 아니, 내가 그 싸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면 되지. 평생 살 건데, 어제 막 저를 바가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 쉬었죠? 광화문을 하늘같이 저러다가 대판 싸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 얼마나 심플합니까? 삶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자, 가볍게 하자. 일을 좀 가볍게 하자. 일을 왜 그렇게 묵직하게 합니까? 내 발목을, 나머지 것들이 다, 나의 감정들이 내 발목을 다 잡아버려요. 에너지가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그분이 100을 쓰는 사람이었고 대다수의 우리 영업자들은 10도 못 써요. 90을 애매한 고민으로 애매하게 해결 안 된 이 잡다한 생각으로 내 발목에 족쇄를 다 채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랬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능력. 의심하지 않는 능력.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은 뭐다? 그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를 에너지로만 본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로 보니까 평가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이 뭔지 아세요? 상대를 근원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상대를 근원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능력이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뭐다? 최고의 능력은 상대의 에너지만 믿어주는 능력이에요. 어제 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구성원입니다. 우리 구성원이 한 분인데 상대를 뭘로만 본다? 에너지로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100을 쓰는 거죠. 놈들이 내는 능력에 100배를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하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효과가 또는 성과가 크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지 말자. 이제 어떻게 하자? 좀 삶을 좀 심플하게 살자. 첫 번째 우리 약속합시다. 상대를 평가하지 말자.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상대를 평가하지 말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에너지로만 믿어주자. 자, 하나 둘 셋. 상대를 에너지로만 믿어주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퀀텀에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쓰는 무기가 뭐죠? 퀀텀. 퀀텀이에요. 우리는 튀김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건 뭐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퀀텀 시마 백마 팔음무에 그 에너지를 믿고 상대에게 적용하지 못하는데 이해가시나요? 상대를 에너지로만 믿어주자. 저분은 뭐다? 에너지다. 좋은 오늘은 좋은 에너지, 내일은 조금 탁해져 있는 에너지. 이해갑니까? 그 말은 피곤하다고 지쳐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주면 되잖아요. 자, 강력하고 건강한 에너지야. 그러면 내가 받으면 돼. 이게 뭐다? 이게 상호보완. 상부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큰 틈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의 진리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거를 정말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하고 했던 것들을 이 큰 틈의 세상에, 양자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상품은 튀김기도 아니고 정수기도 아니에요. 뭐다? 우리는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를 우리는 컨설팅하고 에너지를 지금 뭐다? 정보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말로 줍니까? 에너지 줍니까? 에너지는요, 말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 주는 겁니다. 눈빛으로 주는 거고 내 신념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력 있는 화법을 정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는요, 철저하게 눈빛과 신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사업 속에 쑥 들어왔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뭐다? 내가 쓰는 무기가 바뀌어야 돼. 절대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내 유리한 쪽으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1톤 가까운 족시가 채워집니다.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상대는 그냥 순수한 에너지다. 그냥 밝고 강렬한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둔탁하고 어두운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에너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밝은 에너지를 내고 강력한 에너지를 낼 때 그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면 돼. 이게 상부의 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많은 이야기를 들고 싶지만 오늘은 토요일은 그냥 우리를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제가 잡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쉽게, 빠르게, 강렬하게 뛸 것인가. 요즘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뭐다? 예리하게, 강렬하게 얘기하죠. 그죠? 네. 전사는 무기가 예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해야 됩니다. 상대가 느낄지도 못할 정도로 모가지가 팍 날아가야 돼요. 상대에게 전사는 절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사무라이나 무사들이 목을 한 방에 쳤을까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상대를 제거한다면 고통 없이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그 무사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뭐다? 목을 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자, 전쟁터에 나간 장수라면 이제 맞아?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기는 예리해야 되고 강력하고 빠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지탱하고 있고 내 몸을 잡고 있는 이 군더더기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 그게 뭐다? 상대를 자꾸 반추하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평가하고 상대를 재단하고 그거는 오로지 뭐다? 내가 쉽게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상대를 빨리 평가해버려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상대를 한 번 재단하고 많은 대상입니까? 상대가? 평생을 호흡해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을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지금 사람을 저렇게 오래 데리고 살아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뭐다? 그냥 캐셔만 붙어 있어요. 아 오늘도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유가 내가 좋은 에너지를 못 줬어. 내가 그녀에게 좋은 에너지를 못 줘서 저가 나에게 저렇게 막 분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미쳤겠어요 지가 혼자서. 신랑이 신랑 노릇을 안 하니까 분개하는구나. 그 말은 에너지가 좀 탁하다. 내가 그러면 좀 더 따뜻한 에너지로 강력한 에너지로 보듬어 줘야지. 처음에는 막 몸부림합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탁 끌어안죠. 몸을 싹 다 깨닫고 다리도 2개 탁 그냥 딱 그거 좀 뭐란다? 난리식입니다. 됐다 나나라 지금 내가 이럴 칸이 아니다. 못 자겠어요. 한 5분 안고 있으면 그냥 쑥 죽어버립니다. 어제 왜 TV에 그냥 끊노? 나 골프 보고 있는데 있다세요. 그래서 야 네가 안 보고 고개를 거꾸로 돌리고 자서 껐다. 그래도 그건 A가 아니지. 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웠냐 아직. 무서운 얘기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날 전날 싸운 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왜 분내하게 만듭니까? 이해가시나요? 그게 바보 천치인 겁니다. 너무 가벼워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은 단 1도 생각 안 합니다. 어제 제가 모아지 잡고 만약에 부대표하고 싸웠어도 내일 되면 없어요. 꽉.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싸우잖아요. 자, 본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상한 건달 들어와서 매일 싸워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단 1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야, 에너지가 이상한 놈이 올라왔구나. 이해가시죠? 내가 저기다 에너지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에너지가 좀 남아있었으면 좀 충분히 줬을 텐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내일 오면 내가 좀 좋은 에너지 줘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되시겠죠? 끄세요.